컬리에서 주문한 오늘의 장보기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유기농 로즈마리 10g. 요거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박푸른들 생산자님께서 열심히 키우신 거네요. 이 로즈마리를 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집에 뭐 밥 냄새라든지 요리할 때 나는 냄새들 집 구석구석 틈틈이 스며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땐 아무리 환기를 많이 시키고 탈취제를 뿌려도 뭔가 그 반찬 냄새 같은 게 이 타일 줄눈 사이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레몬, 시나몬 요렇게 해가지고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이는 동안에 나오는 그 향 있죠. 그 향이 자연적으로 집 안에 스며들면서 찌들어 있던 음식 냄새를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하나는 그 선드라이드 토마토를 이제 만들 건데 거기에 쓰려고 샀어요. 그래서 먹는 선드라이드 토마토에 들어가는 로즈마리는 이렇게 유기농 로즈마리 10g짜리로 샀고요. 그 다음에 방향 탈취용으로 산 로즈마리는 그냥 일반 로즈마리로 샀어요. 얘는 20g입니다. 로즈마리 총 30g을 샀습니다. 두 번째는 달바 선크림입니다.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저희 집은 다 요거를 쓰고요. 저도 쓰고 남편도 쓰고 아이도 쓰고 아주 촉촉하고 무겁지 않고 SPF 차단 50까지 되니까 굉장히 자외선 차단 지수도 높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수분 에센스를 바른 듯 가볍고 촉촉하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달바 워터풀 에센스 크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탈리아 비건 인증 완료했어요. 대한피부과학 연구소가 저자극임을 확인했대요. 이걸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수십 통 쓰지 않았을까요? 내돈내산이고 밀림 없고요. 그리고 흡수도 좋고요. 그래서 요거 잘 쓰고 있습니다. 사색 혼합 후추. 4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후추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라인더를 샀거든요. 요 그라인더를 샀는데 요거는 레꼴테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고 그립감도 좋아서 사긴 샀는데 정말이지 후추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이제 자주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라인더를 사면서 이제 후추를 써야 되니까 어떤 걸 살까 하다가 여러 가지 후추가 섞여 있는 제품을 샀어요. 흑후추 51%, 백후추 38%, 페퍼트리 8%, 녹후추 3%, 총 4가지 후추가 들어가 있고 원산지는 비엔남이네요. 비엔남. 가장 중요한 거, 소비기한이에요. 2029년 6월 2일.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 너무 아깝고 죄스럽고, 2029년이니까 계절을 거의 12번의 계절이 지날 때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아주 충분히 잡수겠네요. 요거 너무 좋아요. 요거는 또 요렇게 그라인더 딱 안에 내용물만 있는 게 없어서 요거 샀는데 뭐 급할 때 요걸로 갈죠 뭐. 크림 파스타 할 때 많이 넣고요. 곰국, 설렁탕, 탕국류 먹을 때 아주 듬뿍 넣어줍니다. 후추 특유의 풍미가 그 음식의 맛과 향을 배가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맛있어져요. 갑작스럽게 맛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내가 만든 요리에 뭔가 슴슴 빠진 듯하고 뭔가 옅고 흐리다 싶으면 그때 치트키로 쓰는 게 저는 후추라고 생각하고, 이 후추 특유의 향은 그 어떤 음식에서도 다 잘 어울려요. 김치볶음밥, 커리, 떡볶이 할 때도 아주 매콤 쌉싸름한 떡볶이 먹고 싶을 때 후추 쓰시면 되고요. 파스타 정말 많이 해 먹거든요. 특히 크림 파스타 할 때 설렁탕, 곰국 다 잘 어울리는 대표적인 향신료입니다. 아주 친숙하면서도 how to use, 다양하고 독특한 후추의 풍미가 각종 요리의 맛을 더해줍니다. 그냥 당연한 말, 그래요. 맞아요. 독특한 후추의 풍미가 각종 요리의 맛을 더해주죠. 크러쉬드 레드페퍼 40g짜리고요. 어디 건가? 비엔남 그리고 중국. 여기 건고추 50%는 베트남산, 50%는 중국산입니다. 오픈 샌드위치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 요거 뿌려주면은 살짝 칼칼함을, 느끼함 잡아줄 때 요거 마무리로 탁 뿌려주면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소비기한 아주 넉넉하네요. 내년까지 먹을 수 있어요. 2027년 12월 28일 피자, 파스타 등의 토핑과 각종 요리에 매운맛을 내는데 사용합니다. 요리 마지막에 살짝
칼칼한 느낌 얻는 살짝 뿌린 향수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포미 토마토 퓨레입니다. Made in Italy. 와, 100% 프레시 이탈리안 토마토스. 토마토 파스타 만들 때 그냥 토마토 파스타 소스만 넣지 말고 얘를 조금 섞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소스 느낌이 낭창낭창하게 나고요. 저는 사실 요거 쓸 때 실제 방울토마토도 조금 으깨 넣기도, 그러면 정말 진한 느낌의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영양 성분 보시면 콜레스테롤 없고 바이타민도 없네요. 아무튼 그냥 토마토인가 봐요. 토마토. 여기 또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간단한 설명 놓칠 수 없죠. 포미는 재배부터 가공, 포장까지 모든 과정이 이탈리아 푸드밸리의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공급망을 갖고 있어 선별된 씨앗으로부터 재배된 최고의 토마토로 몇 시간 이내에 가공해 더 신선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추천 포미 토마토 주스. 또 이렇게 깨알, 상품 홍보까지. 마케팅팀 일 잘한다 잘해.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있어요. 아마도 저것은 토마토겠죠? 요거 맛있어요. 시판용 소스 나 조금 질린다 싶으실 때 요 포미 토마토 퓨레 조금 섞어서 써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에그몬이나 이게 뭐야? 이탈리아에서 40년 동안 파스타만 만드셨다는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나? 할 정도로 갑자기 풍미가 확 좋아지고요. 굉장히 진해집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마늘도 추가로 넣고요. 토마토도 추가로 넣어요. 이렇게 다 때려 넣는데 맛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약간 다 때려 넣는 편이기 때문에 캡이 이렇게 있고 뚜껑이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나누어서 쓰기 참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공 식자재는 아시죠? 오픈하고 최대한 근실 내에 먹어야지 향도 날아가지 않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 여튼 요거 한번 드셔보셔요. 남해 남도 마늘 150g. 원산지는 국산입니다. 당연히 남해겠지 했는데 경기도 이천 신둔면 원정로는 뭐죠? 남해 남도 마늘인데 경기도 이천이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산이에요. 국산이고. 이번에 그 선드라이드 토마토 만들려고 요 마늘을 샀어요. 통마늘 잔뜩 넣어주면 정말 맛있거든요. 보통은 요만큼 사잖아요. 한 3개월은 냉동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참 반성이 되네요. 너무 요리를 안 한다. 알싸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있기를 기도해보며 요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들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서울우유 더 진한 플레인 요거트 순수 무가당. 그릭 요거트 만들 때 쓰기 좋은 플레인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만들 때 아무 플레인 요거트나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아무리 유청분리기에 집어넣어도 꾸덕꾸덕해지지 않고 흐물흐물한 상태 그대로던데 당이 들어있으면 아마 안 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가당 적혀 있습니다. 어떠한 당도 첨가되지 않은 무가당, 국산 원유 99.9997%, 사실상 100%라는 뜻이죠. 서울우유에서 만들었고 색소, 안정제, 향료, 감미료 이렇게 4가지가 무첨가예요. 세균수도 기준 1급 A래요. 이 세균수 중요하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안정제, 중점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보관 및 섭취 중 물성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의사항도 표시가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유통기한 2월 22일까지. 자, 오늘이 13일이거든요. 22일, 한 열흘이죠? 열흘 동안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그릭 요거트 만들어 두면 우리 가족 전체가 진짜 거의 삼시세끼 몇 끼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타입의 그릭 요거트는 유청분리기 정도로는 못 만들는가요? 아니면 제가 유청분리기를 잘못 썼을까요? 사실 아주 꾸덕꾸덕한 파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유청분리기로 만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늘 만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꾸덕한 거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거, 그렇게까지 꾸덕하지 않고 적당히 단단함이 있는 이 플레인 요거트와 꾸덕한 그릭 요거트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는 그 요거트가 저는 훨씬 더 목 넘김도 좋고 견과류랑 섭취했을 때 아주 맛있더라고요. 요거 유청분리기 가득 채워놓고 요거트 만들어서 아침 공복에 먹거나 아니면 애기 학원 갔다 오면 간식으로 내어줍니다. 남편도 굉장히 잘 먹어서 요거는 거의 우유와 함께 거의 상시 구비해 두는
식재료입니다. 다른 목장 우유. 저희 집에는 이거밖에 안 먹어요. 진짜 이거를 거의 한 4살 5살 때부터 파스텔을 무항생제 바른 목장 특유의 진하고 고소함이 있어서 요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거 말고는 잘 안 먹더라고요. 80ml 뭐 180ml, 200 몇 ml 이렇게 그 멸균 제품으로 사서 먹었는데 너무 간단하고 좋긴 좋은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2.3L짜리 하나 사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먹는 것 같아요. 커피 라떼 만들 때도 요거 먹고 하니까. 유통기한이 4금원이나 5일 안에 먹어야 되네. 뭐가 문제겠어요. 5일 안에 먹으면 되지. 항생제 인증 건강한 63도씨 저온 살균. 아 무거워. 무항생제 인증받은 목장은 무항생제 인증에 적합한 사료와 풀로 건강한 우유를 얻습니다. 그렇대요. 건강하게 얻은 우유 요거 먹고 쑥쑥 커라 12세 냉동 블루베리 요것도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블루베리 100% 얘는 15,000원 하던 거 9,000 얼마로 할인하더라고요. 할인하는 김에 샀고 어제 우리 12살 제 친구와 서울 나들이 갔다가 미디아에서 요거트를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토핑을 올릴 수 있더라고요. 약간 요화정처럼 토핑에 이제 블루베리를 선택했더니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줬는데 그걸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아삭아삭하니까. 식감도 맛있고 또 맛도 있고 새콤하면서 달큰한 그런 맛이 있어서 사줘야겠다 했는데 때마침 마켓컬리에서 요거를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블루베리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청춘의 과일 블루베리 눈으로도 즐기는 보랏빛 럭셔리 과일 새콤달콤 맛있는 디저트 과일 100%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형용사들을 많이 썼네요. 럭셔리 과일 청춘의 과일, 새콤달콤 뭐 아무튼 그런 과일이래요. 그래서 이 뒤에는 블루베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써놨는데 첫 번째가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에 견과류와 함께 섞어 더욱더 맛있는 간식으로 즐기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야채 샐러드에 견과류 등과 함께 토핑하여 더욱 맛있게 즐기세요. 둘 다 견과류를 아주 찰떡궁합 짝꿍으로 추천하고 있네요. 맞아요. 블루베리는 견과류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 냉동 블루베리 특유의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견과류의 아작아작 바삭한 식감이 또 어울리고 요걸 해동해서 먹으면 얘가 부드러워지잖아요. 크런치한 느낌의 견과류랑 어울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머핀이나 쿠키를 만들 때 토핑으로 이용하세요. 토핑으로 이용하면 맛있지. 블루베리에 생수를 소량 넣고 믹서에 간 후 탄산수와 시럽을 더해 에이드로 즐기세요.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요런 방법으로 안 먹어봤는데 이거 괜찮네요. 맛있겠다. 여기에 그냥 과일청 같은 거 첨가해도 더 맛있을 것 같고요. 그쵸? 이런 블루베리 이야기 요런 스토리들은 되게 따뜻한 엄마의 음성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블루베리는 온 가족의 간식으로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새콤달콤 뛰어난 맛으로 그대로 섭취하기도 하고 얘들아 얼른 간식 먹자. 18도씨 이하 냉동 보관. 올리브유인데요. 얘는 니콜라스 알자리 퀴베 프레스티지. 알자리 올리브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퀴베 프레스티지와 퀴베 폴리 두 종류예요. 고소한 느낌이 많은 올리브유가 퀴베 프레스티지입니다. 좀 좋은 올리브유들 보면 목 넘김이 아주 쌉싸름하고 약간 따끔따끔 거릴 정도로 쌉싸름하고 톡 쏘는 향이 나는 올리브유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타입의 올리브유보다는 기름은 고소해야 좋더라고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기름이 훨씬 좋더라고요. 집에 올리브유가 물론 있어요. 보통은 뭘 굽거나 튀기거나 할 때 쓰는 그런 올리브유라서 샐러드 해 먹을 때 쓰기에 이게 적합할까? 서치를 해보다가 찾게 된 캔으로 되어 있잖아요. 캔으로 되어 있어서 저게 괜찮나? 항상 유리병에 들어있는 올리브유만 썼으니까 캔 괜찮을까? 근데 사실 유리병보다 훨씬 좋대요. 이 캔 틴 케이스가. 그래서 올리브유를 보관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 스틸 캔으로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일단 올리브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제일 큰 적 있죠. 그게 빛이래요, 빛. 그래서 아무리 진한 색의 유리병 안에 올리브유를 넣는다고 해도 미세한 빛은 다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캔은 빛을 100%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선도를 유지하기에는 유리병보다는 이 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안에 영양소나 향이 변질되지 않고 처음에 기름을 짰던 그대로 유리병보다는 캔으로 보관하는 것이 올리브유의 품질을 보존하는 방법이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안에 만약에 내가 모르게 난 안 보이니까 모르게 녹이 슬면 어쩌지? 그럼 나는 녹 리브유를 먹는 건가? 그래서 쇠 맛이 나면 어쩌지?
아시죠? 그 철봉. 어렸을 때 철봉 진짜 오래 매달린 다음에 손 안 씻고 새우깡 먹으면 새우깡에서 쇠 냄새 나잖아요. 쇠우깡 되잖아요. 쇠우깡. 그렇게 금속 맛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 캔 안에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오일이 금속이랑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이럴 일이 절대 없대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유리는 깨지면 끝장이잖아요. 이 세상 전부가 기름바다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캔 같은 경우에는 잘 깨지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요. 따르고 나서 여기 주변에 왜 기름이 묻을 수 있잖아요. 묻은 기름이 이 캔 몸통을 타고 흐르면 나 여기 기름 있었소 하게 여기 바닥에 기름 흥건한 거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한번 감싸주면 흘러내림이 방지돼서 참 좋고요.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의 오일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알지아리, 퀴베, 프레스티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지아리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시그니처 제품이래요. 그린 올리브 사용해서 짜는 그런 올리브유는 아주 고급 올리브유들 약간 쌉싸름하면서 매콤한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매력에는 아직은 매료되지 못했다. 고소하고 아주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데 얘가 특히나 아주 완벽하게 잘 익은 블랙 올리브를 수확했기 때문에 그런 맛이 없대요. 쓴맛, 매운맛이 거의 없고요. 버터 풍미, 아몬드 풍미처럼 엄청 고소하다고 하네요. 바질만 넣고 샐러드 만들 때, 생채소 샐러드, 바게트 찍어 먹을 때, 생선 요리할 때 참 좋고 요거는 그 설명에 들어가 있었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토핑에도 요걸 쓴대요. 제가 이거를 너무 길게 설명하니까 마치 제가 이걸 파는 사람 같은데 전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요거 내돈내산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요 기름인데 보통 평상시에 먹는 올리브유보다는 조금 값이 나가는 올리브유니까 제가 엄청 서치해보고 산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 알싸한 느낌, 약간 매콤한 느낌의 올리브유가 좀 어색하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셔요. 선드라이드 토마토 만들 때 쓰려고 샀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선드라이드 토마토 만들 때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대요. 마늘이라든지 로즈마리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후추도 들어가고 부재료로 들어가는 그 향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올리브가 갖고 있는 섬세한 풍미가 좀 묻힐 수 있대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게 좀 아까울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비싼 올리브유를 쓰는 게 좀 아까울 수 있으니까 얘로 다 절임하지 말고 얘는 그냥 살짝만 거들게 조금 섞고 나머지는 좀 가성비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더 좋다. 네, 그렇습니다. 베체코 엑스트라 버진이라든지 아니면 커클랜드 많이 드시잖아요. 커클랜드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거 아세요? 토마토를 다 건져 먹으면 당연히 거기에 올리브 오일이 남잖아요. 그 오일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만들어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 토마토 향이랑 로즈마리, 마늘 이런 향이 완전히 진하게 배어있는 올리브유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드는 파스타는 올리브 오일을 돌려서 만드는 파스타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내돈내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요것이 그 선드라이 토마토 오일로 만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입니다. 너무나 맛있겠죠? 풍미가 남다르고요. 오늘도 어떻게 재미나게 희용 보셨나요? 제가 이제 봄이 오기 전에 황급히 점을 빼느라 얼굴이 거의 황소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없이 이렇게 목소리로만 늘 희움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동면에 있던 많은 바람들, 꿈들 다 꽃처럼 피어나는 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셔요.